이제 4장 들어갑니다. 93쪽이에요. 1절에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용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고 문제는 2문제나 3문제나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자, 이제 개공이 된 이후에 사무소 설치. 동그라미 1번 등록한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몇 개?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다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천막, 파라솔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형벌은 1-1. 제재가 중요하죠. 제재가 중요하고. 다음 중개사무소는 면적이 규정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 풀다가 중개사무소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에 뜨면 X로 그러면 돼요. 자, 다음 분사무소는 어떤 계곡만? 법인인 계곡만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인 계곡에 다른 게 들어가면 다 틀려요. 공인중개사인 계곡 또는 모든 계곡, 법인이 아닌 계곡 다 틀려요. 다 듭니다. 피마학습은요. 전 시간에도 다 했던 거죠. 이중 등록 하면 절등치 1-1.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이중 소속, 절등치 1-1, 소공은 자격정지 1-1, 보조는 1-1. 밑에 3번은 방금 전에 했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 이걸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저 밑에 개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죠? 액자 거는 건 개공의 의무예요. 개공은 등록증이나 보수표나 그 밖의 사항을 중개사무소 어디에? 안에 보기 쉬운 것에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개공의 의무예요.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4번 X. 다만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10글자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법인인 계공의 분사무소에는 등록증 원본 X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번 계공과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원본. 4번이라고 2번이나 나왔죠. X. 자, 또 하나 주의할 시점은 밑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소공의 자격증을 게시할 의무자는 계공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의 자격증이 안 걸려 있으면 계공이 과태료 받는 겁니다. 다음 중개보수 실비 요의 및 한도의 표, 법배의 메뉴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 4가지 게시 의무가 있죠. 실무교육 수료증 X, 사업자 등록증 다 X. 실무교육을 안 받은 계공, 소공은 없으니까 증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에 양가라 3번 중개사무소 명칭은 상호 말하죠. 상호. 중개사무소 명칭 상호 만드는 방법. 법인인 계공과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선택,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선택입니다. 하나를 안 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밑에 예를 들면 역전 공인중개사 이러면 OX, X, 역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행복 부동산 X, 행복 부동산 중개. 그러나 오는 것처럼 행복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건 이건 맞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가 들어갔으면 앞에 행복 뒤에 사무소 붙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글씨를 깨면 안 돼요. 24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라고 할 수 있다. X.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글자를 깨면 안 돼요. 앞 뒤에 붙이는 건 상관없지만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줄래 다 오라고 그랬죠. 자, 다음 부칙상 계공. 이번 29회 정답으로 나왔는데 부칙상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쓰면 안 되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거 위반하면 이자도 계공이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어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다음 계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다 쓰면 안 되고 형벌 1-1. 이 동네 규칙성 있죠. 개공이면 과태료, 아닌 자는 1-1 이렇게 가는 규칙이 있죠. 철거명령, 등록관청을 시도지사로 낸 적도 있어요. 등록관청은 위에 1, 2, 3 어떤 걸 위반했더라도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철거명령은 위에 3개 다 들어간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만 철거명령 받고도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이것도 민사집행법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황당해요. 경매하는 법인데 대신 철거시키고 위반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걸 말한다. 다음 5개 광고물,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간판. 5개 광고물엔 성명을 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공이 법 이름이 기네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되게 길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줄 5개 광고물에는 뭘 써야 돼요? 즉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써야 되는 거죠.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써라. 법인일 땐 대표자 성명을, 분사무소일 땐 책임자. 그 책임자를 뭐라고 잘 내죠? 대표자 X. 분사무소 5개 광고물 대표자 X 책임자. 성명 안 썼어, 거짓으로 썼어, 100만 원이야 과태료. 구체적으로 성명 표기 방법은 가령 간판, 세령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넷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쓰면 돼요. 다 써도 상관없고 하나만 써도 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라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 거 틀리긴 하기 어렵죠. 다음 철거명령 여기도 들어가요. 성명을 표기 안 했어.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어. 이때도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똑같이 들어가요. 이행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 대집행할 수 있다. 다음에 표시광고는 우리 교차로죠. 교차로. 중개 대상물. 중개를 해주겠다는 표시광고. 중개를 하겠다는 표시광고는 누구한테만 허용해야 한다? 개공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주된 타깃이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사장님인 사무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광고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하겠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차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다 써요, 안 써요? 다 쓰죠. 근데 명칭만 쓰면 정말로 사무소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소재지도 쓰고 연락처는 당연히 쓸 거 아니냐. 연락처만 쓰면 정말로 이게 개공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개공에 성명을 쓰도록 해라 이거죠. 명칭만 쓰지 말고 소재지도, 연락처만 쓰지 말고 성명도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외우는 건 너 성명이 뭐냐? 소연이요. 이렇게 외워도 돼. 성명 소연이 이렇게 외워도 돼. 하나라도 빼먹으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주겠다. 그래서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빼먹으면 과태료고 개공 아닌 자 표시 광고하면 안 되지. 1-1. 소공도 보조원도 다 안 됩니다. 보조원은 시험에 나오는데 소공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법이 개공이 아닌 자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뒤로 가시고 어떻게 철거해야 돼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이 폐취, 이전 신고했어, 폐업 신고했어, 등록 취소 받았어. 이 폐취입니다. 그 폐업 신고, 휴업 신고 틀려요. 등록 취소, 그 자리 업무 정지 다 틀립니다. 이 폐취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이런 건 지체 없이도 틀리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간판을 철거해라면 틀려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자진 철거 이행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과태료 규정은 없더라고요.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다시 앞장에 있었던 5개 광고물에는 뭐만 쓰는 거고 성명만 쓰는 겁니다. 성명을 쓸 의무만 있는 거죠. 법의 의무를 따지는 거니까. 근데 표시 광고할 땐 4가지 다 써야 됩니다. 겹치는 건 성명이 겹치죠.
예를 들어서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자, 이건 OX. 틀리는 거죠. 틀립니다.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잖아요.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상관없는데 이걸 의무는 없다. 성명을 쓸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5개 광고물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 96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저 오른쪽에 사무소 이전. 다시 공부하니까 할만하죠? 기본 이론 맞추고 심화 이론 들어가니까 훨씬 편안하잖아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자, 갑시다. 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구. 강남구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제 관할지역 내로 이전. 등록한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 강남구에서 서울 서초구 이쪽으로 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이제 이건 등록한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다. 강남구는 이전 전의 등록한청, 서초구는 이전 후의 등록한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강남구에서 서초로 갔을 때는 등록한청이 바뀌죠. 내가 등록은 강남구에서 등록했잖아요. 네, 사무소 이전은 이전 신고는 서초구에 하니까 등록한청이 바뀐 거죠. 등록한청이 바뀐다. 자, 내로 이전 시작합니다. 자, 저 위에 양거래 1번 등록한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신고 의무.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한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전부터 하라고요? 신고부터 하라고요? 이전부터 하는 얘기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전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여기 네모에다가 사무소를 새로 얻어야죠. 일단 사무소를 새로 얻어야 돼. 어떻게 얻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어야 되지.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하고 사무소를 이전해. 이사 가고 짐 다 풀고 정리를 다 끝내고 나서 우리 이사 가면 짜장 먹어야죠. 먹고 나서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전 신고해라. 이전 신고할 때는 당연히 이전 신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뭘 첨부해야 되느냐?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시작.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등은요.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등록증 서식이 어디 있었냐면 등록증 서식은 페이지 73쪽에 있었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73쪽.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지금 강남구 안에서 이전하니까 맨 밑에 강남구청장 직인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 등록증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뭐랬어요?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뀐다. 명칭은 그대로 쓰죠. 내가 사무소 그냥 이전한 거니까.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등록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등록증. 알겠어? 다음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내야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했다는 서류를 내야 되는 거죠. 이때는 건축물 대장은 내야 안 내요. 안 되는 거죠.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다만 그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라고 그랬죠. 일단 뭐 등에 짐 싸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놓고 가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놓고 가라고 그래요. 사무소 있는가 다 확인도 해야 되니까. 자, 반가로 3번. 이전 신고 받은 등록한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근데 여기까지만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이건 예외, 원칙이고 예외니까. 재교부는 새 거 주는 거예요? 수정해 주는 거예요? 새 걸 줄 때 재교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행정상 용어예요.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등록한청 관할지역 어디로? 내로. 내로가 별표죠.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한청은 기존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재교부할 수도 있고
기존의 등록증을 수정하여 이를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내로. 이걸 내로로 뭘로 바꾸면 외로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외로 이전하면 틀립니다. 동그라미 2번은 참고에 참고. 이전 신고했어 냈으면 다시 등록증 줄 때까지 처리 기간이 7일이라고 이전 신고서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밑에 이제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고 수정이 다시 받을 때 공짜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낸 적도 없어요. 수정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수정해서 다시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새 걸 주는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해줘요. 원하면 새 걸 주는데 돈 내야 되고 수정이 다시 주면 그 소재지만 잘 바꿔서 줍니다. 공무원 도장도 찍어주고 그래요. 자, 이제 외로 이전. 자, 외로 이전했으면 둘 중에 어디 가서 신고할 거냐 하는 문제죠. 어디가 신고해야 돼? 이전 후. 그렇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아까랑 같다, 다르다, 똑같다.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똑같습니다.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대장은 X.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 똑같고 지금 저기 반가로 1번 가는 거 2번 보셨죠? 반가로 3번 등록증 재교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받았죠.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기존의 등록증 수정에 다시 줄 수 있다 하면 X. 수정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X로 문제 풉니다. 처리기간 7일 했고요. 밑에 주의에다가 지문 써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다음 서류 송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강남구에서 등록해서 개공됐던 자인데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해요? 이전 신고는 서초구에 이전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럼 강남구는 이 개공이 이전한 걸 모르죠. 근데 서초구는 이 개공이 어디서 온지를 알죠. 그러니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종전의 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요청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 안 급해? 급하지. 급하니까 어떻게? 지체 없이 다음에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서류 송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요. 동그라미 1번 받고 지체 없이 송부 요청했고 동그라미 2번은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이전 후 관청에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 서류는 뭐라고 외우셨더라? 대개 한 마리. 대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 등록할 때 공무원이 만들었던 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걔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개설 등록 신청 서류는 강남구에 내가 등록 신청할 때 냈던 거. 최근 몇 년치? 1년치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반했는데 적발됐어. 무서워서 이전했다 이거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전했다. 관련 서류 다 보내라 이거죠. 최근 1년치만 보내는 거 알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몇 방을, 업무정지 2방을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는데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사실이 걸렸어. 걸리면 업무정지 안 주고 뭘 준다? 절동치 준다 이 말이죠. 정확히 개념 잡으시겠어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2방을 먹은 거야.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고 업무정지를 안 주고 등록 취소는 거예요. 1년간 업무정지 2방을 먹은 거,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 업무정지를 안 주고 또 등록 취소. 대개 한 마리.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미친 대개 한 마리. 다시 뭐라고요? 지체 없이니까 미친 대개 한 마리. 미친 듯이. 미친 대개 한 마리. 그래서 이제 오른쪽 5번으로 이어지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그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것도 이번에 정답으로 출제된 거고 이전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중에 배우겠지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렇게 외워요. 이복에 방을 빼주게 광고 문자 이렇게 외우죠. 이복에 방방빼 광고 문자.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전 신고 안 했어.
100만 원이 과태료. 게시 의무 위반했어. 게시 의무. 그 다음에 개공이 아까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 성명 표기 안 했어.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 안 했다.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부칙상 개공 아저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썼다. 이걸 다 이번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았다. 분실했는데 사유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사유서 제출했다.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폐업과 그 친구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런 것들 앞으로 배울 예정이죠. 자, 이전 신고 배기와 과태료고, 그리고 바로 전전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등록 간청은 등록증 교부했던 거, 각종 신고 받았던 거, 그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했던 거,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협회에 통보하는 게 있었잖아요. 협회 통보하는 제도 있었죠. 그래서 등록 간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사실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출제됩니다. 출제되고 밑에 문제는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는 문제 질문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문제 줬잖아요. 그래서 옳은 건 O, 틀린 건 X가 바르게 표시된 걸 찾아봐라. 기억은요? 왜 틀렸어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틀렸고 니은은? 그렇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행정처분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디귿번은 왜 틀렸어?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 변경상 기재 1을 교부할 수 있는 건 관할지역 어디로? 내로 이전했을 때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질문 까먹은 사람 위해서 낸 거예요. 최대한 문제 질문하고 지문을 멀리 떨어뜨렸죠. 디귿번에다가. 그래서 XXX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소 이전도 해봤고, 자, 100페이지 이전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제 분사무소 설치로 갑시다. 오른쪽에 분사무소 설치. 다시 공부하니까 되게 쉽지 않아요? 진도도 되게 빨리 나가잖아요? 기본 이론 천천히 했는데. 자, 이제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의 설치와 이전을 배우는 거죠. 자, 강남구에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강남구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다라고 불러주죠, 우리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분사무소는 좀 멀리 한번 가볼까요? 목포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목포시. 전남 목포시로 분사무소 가봅시다. 목포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자, 분사무소 설치. 자, 분사무소는 첫 번째 설치 신고해야죠.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하죠? 알죠, 우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설치 신고서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냐면은 105쪽, 잠시 보세요. 105쪽.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여기도 처리 기간은 7일이라고 돼 있네. 그다음 신고인이 법인의 대표자네요. 대표자가 신고인이고, 그 다음에 본사 명칭, 본사 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다 들어가네요. 그다음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다 쓰네요. 다 쓰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이것도 다 써내는군요.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밑에 신청인의 제출 서류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공무원 확인사항도 있고,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되네요. 그런 다음에 뒷장 가서 한 장 넘겨보세요. 뭘 받아요? 신고필증. 여기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신고필증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10글자라고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이 신고필증 보니까요. 법인 대표자 성명 들어가고 생년월일, 생일 챙겨주네요. 그다음에 본사 명칭, 본사 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분사무소 초재지 책임자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고 맨 밑에 신고필증 그 시군구는 강남구청장 직인, 강남구청장 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고필증을 어디에 걸고? 아하, 목포시에 걸고 중개업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목포시장은 우리 동네 분사무소 들어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남구가 지체 없이 그 설치 예정 지역 관한 시군구에게 이렇게 통보해 준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세 단계로.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갑시다. 다시 두 장 앞으로 가서 101쪽 석장 앞이네요. 101쪽. 저 위에 법인인 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법인 빼고는 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설치 요건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뭐? 제외. 포함이면 틀리죠.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지문 되겠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자, 1번 이어지는 문장. 같은 시군구 안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함께 둘 수 없다. 오, 이런 식의 지문을 냅니다. 제가 나중에 요약집에는 써드리는데 여기는 안 써있는데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아직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시도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지문. 시도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OX. X죠.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 강남구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죠. 강남구 빼고 서울에만 분사무소를 24개를 더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도별로 해버리면은 서울에 하나, 경기도도 하나, 강원도도 하나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자랑 중개사이라는 얘기고, 다만 이 되게 잘 나오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어야 한다. 그럼 X로 그러면 돼요. 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심학습은 밑에 이제 표에도 다 있습니다. 표에 다 있으니까 이건 필기하지는 마세요. 필기하시고 우리가 바로 전전 시간에 결격사유 그 앞에 등록 파트 배웠잖아요. 등록 신청하면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해 주죠. 이때가 나는 개공이 된 때죠. 이때가 등록을 한 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에 신고하면 등록증 주잖아요.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증 설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표를 보세요. 표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언제 보증 설정한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이게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등록 요건, 등록 기준 X.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잖아. 등록 요건, 등록 기준 아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도 아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세 칸이 시험에 다 잘 나와요. 세 개 다 중요하고. 자, 분사무소는 이미 등록은 돼 있지 않냐. 이미 등록은 돼 있으니까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해라. 그러니까 설치 요건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다가 제일 중요해요. 분사무소 세 번째 칸만 주로 내고 있어, 시험에는. 세 번째 칸만. 자, 이쪽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자, 설치 절차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아까 보셨고 여기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어디에 제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라. 여기를 어떻게 틀리겠어? 주된 사무소를 분사무소라고 바꾸면 바로 틀리는 거죠, 그냥. 다음 페이지에 주의 들어있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름 틀리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라. 다음 밑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
우리 아까 등록 신청할 때랑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X. 왜? 등록한 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X, 법인 등기상 증명서 X, 건축물 대장도 다 X. 다 안 됩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죠. 제출하는 거 똑같아요. 다음 제출하는 거. 실무교육,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았다는 서류를 내래.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받았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냈었는데 그 등록 신청할 때하고 좀 달라요. 법이 좀 일관성이 없는데 좀 비교 좀 해드릴까요?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시험이 날 수 없는 거니까. 67쪽이요. 67페이지를 잠시 보세요. 67의 맨 위에 보면 제출 서류, 이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예요. 등록 신청 제출 서류에 동그라미 1번. 이제 공인중개사 아니 법인은 사원임원 전원 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잖아요. 다만 괄호 안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한 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구나. 이때는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102쪽에도 그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긴 또 없어요. 이 법조문 만든 사람이 좀 정신이 없죠. 거기도 그렇게 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문제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한 청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면 안 돼. 안 내. 조치가 안 돼 있으면 내. 여기는 그냥 무조건 내죠. 내. 그냥 내. 이걸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 증 사본을 내는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내는구나.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다음 4번은 분사무소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야지. 내야 되는데 이때도 당연히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요. 아까.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서류 냈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똑같아요. 등록 신청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이걸 시험에 여러 번 냈었어요. 어떻게 냈었냐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 이렇게도 냈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요. 지자체 조례 이렇게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한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한 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자격증 교부. 이때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그랬죠. 우리 등록증 교부할 때도 그랬죠. 신고필증 줄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다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읽어보세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46쪽과 페이지 46쪽과 페이지 68, 46, 68, 그 다음에 102. 102쪽에다가 그걸 쓰시면 되는 거죠. 46, 68을 함께 읽어보시면 시도지사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교부, 국토부령 가면 1개월 이내 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 등록한 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등록증 교부, 보증 설정료 확인하고 준다고 돼 있지. 여기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 내용이 적합해, 국토부령, 신고필증 교부 이렇게 다 똑같다 틀이. 이 동그라미 1번은 그대로 내 시험 그대로 내고 신고필증 받았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반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했고 6번 반가로 6번 신고필증 교부한 등록관청은 어떻게 취취 없이 그 설치 예정 지역과 시군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지. 다 들어가죠 이게. 주고 받고 통보. 자, 줬어. 그다음에 받았어. 통보. 주고 받고 통보. 주고 받고 통보. 오른쪽에 신고필증 잃어버렸어. 못 쓰게 됐어. 국토부령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재교부 신청서 내란 얘기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 조례 수수료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표는 그냥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이걸 표를 비교하는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표 안에 제출 서류에 보면은
신청서, 신고서. 그다음에 실무기록 사본은 차이가 약간 있었죠. 사무사법 증명서도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 왼쪽엔 여권용 사진, 오른쪽은 보증 설정 증명서류. 오른쪽에 사진이 없는 건 법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고 필증에는 분명히 사진 붙이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사무소에 사진이 안 들어간다. 이걸 문제를 아직 낸 적은 없어요. 근데 보증 설정 증명서류는 중요하다고 그랬고 처리 기간은 둘 다 7일은 7일인데 이것도 잘 안 냅니다. 잘 안 냅니다. 7일 안에 서면 통지 이거 말면 돼.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 똑같고 밑에 똑같고. 자, 분사무소 이전. 분사무소를 이전해 봅시다. 이번에는 목포시 분사무소를 어디로 갈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갈까요? 바닷가로 오늘 다 갑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분사무소를 옮겨보자. 목포시는 이전 전의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 해운대구는 이전 후의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 여기 마찬가지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 가신 거야 되지? 그렇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1번 이전 신고를 하세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장소와 이전 신고 장소가 같다는 점. 그 밑에 OX 아마 있을걸요? 주의. 이전 후의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여기다 신고 안 넣으면 틀리는 거지. 여기는 중개사무소 이전이죠. 법인이라면 주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사무소는 아무리 옮겨도 등록관청은 변함이 없다. 설치 신고 장소와 이전 신고 장소는 같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제출 소리도 조심해야 돼. 제출 소리는 시내 짐 싸고 이사 간다. 신고필증 원본 내야 됩니다. 신고필증. 여기 이제 등록증 X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사무사법 증명서류. 거기 신고필증 적혀 있죠? 적혀 있고 아마 뒷장에다가 적어 드렸겠지 제가 아마. 안 적어 드렸네. 신고필증 원본 밑줄 쳐 있잖아요. 옆에다가 등록증 X라고 쓰시면 돼.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등록증이 아닙니다. 다음 뒤로 갑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강남구 등록관청을 불러다가 신고필증을 뭐 해줘야죠? 신고필증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을 땐 그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다시 줄 수도 있겠지. 네. 외로 이전했으면 재교부해야 되는 거고. 신고필증 다시 받아서 이번엔 해운대구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양쪽에 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양쪽에 다 통보해줘라. 세 번째 통보.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잘 나와요. 이전 사실 통보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에는 취취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양쪽 다 통보해줘라. 똑같아요. 주고 받고 통보. 주고 받고 통보. 똑같아요. 설치 신고 절차와 이전 신고 절차 똑같아요. 신고해서 받았어. 신고해서 받았어. 통보했어. 이전 신고해서 받았어. 통보. 주고받고 통보.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할 경우에 서류 송부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는 중개사무소 이전일 땐 법인의 주된 중개사무소 이전일 땐 등록은 여기에 신고는 여기에 그러니까 서류 송부 요청 지체 없이 대개 한 마리. 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장소도 강남구, 이전 신고 장소도 강남구, 서류는 항상 이 안에 머물러 있다. 서류 송부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데 이것도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제가 문제 내볼까요? 문제 내볼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에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럴싸하잖아 또. 그럴싸하잖아. 없다. 그런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끝났습니다. 밑에 예제는 딱 보면 답이 보이죠? 풀어보셨죠? 좋아요.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107쪽 갑시다. 107쪽.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다.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법조문 순서는 아니에요. 법조문 순서는 아닌데
목차도 사실 어떻게 잡냐가 공부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련된 끼리끼리 묶어가지고 관련된 테마끼리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중에 다른 기본서도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기본서는 목차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굳이 확인할 이유는 없고 목차가 좀 달라요. 어떤 책은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제가 어디 출판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조문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요. 뒤죽박죽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닙니다. 같은 테마끼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시간에 지금 공부했던 게 중개사무소 하나만 둬라. 하나만 둬라. 뭐 임시 시설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뭐 사무소 개시 의무도 있고요. 개시 의무.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성명 표기 의무, 뭐 표시 광고, 지첩시 철거, 또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이전, 또 사무소 공동 사용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 테마를. 이게 법조문 순서가 아니에요. 법조문 순서가 아니고 이걸 유사한 것끼리 테마끼리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걸 법조문 순서로 하면은요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막 이전 배웠다가 막 갑자기 막 뭐 사무소 공동 사용 배웠다가 뭐 그 다음에 갑자기 분사무소 설치했다가 막 저 한참 공부하더니 인장 휴표 다 끝나더니 분사무소 이전했다가 막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그렇게 공부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목차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시험은 목차대로 나오는 이 목차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은 랜덤으로 나와. 랜덤으로.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1번 문제에서 갑자기 결격사의 문제 나오기도 해요. 실제 시험은 랜덤입니다. 랜덤이지만 그리고 뭐 공법 같은 경우는 뭐 국토의교행 이용행원은 법률 뭐 12개의 문제 나오나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과목은 막 그것도 뒤죽박죽이에요. 1번이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뭐 저희 5번 문제 가서 갑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문제라고 막 그렇다고요. 막 섞어서 나와요. 근데 그 상관없어요.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문제를 섞어서 내도 풀긴 다 풀리고 그건 상관없는 거지. 랜덤으로 내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고. 자, 사무소 공동사용.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개공들이 섞이든 상관은 없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이 사무소를 임차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 중개업을 하고 있더라. 이 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이 사무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둘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이자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고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사무소 설치하고. 이자가 이 사무소로 들어갈 방법은 사무소를 이전하여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 싶은데 이 분사무소를 여기다가 두는 것도 가능하다. 설치 신고하여 이 분사무소를 여기에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나는 부칙상 개공, 나는 법인인 개공, 뭐 분사무소 이거 다 따지지 않는다. 어떻게 섞이든 말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죠? 법인인 개공도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섞여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은 등록하거나 또 이전 신고하거나 또 설치 신고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 대신 의무는 각자 지죠. 보증 설정 따로, 인장 등록 따로, 액자 다 따로따로 그래야죠. 근데 다만 아저씨는 액자를 3개밖에 못 거는구나. 자격증이 없으니까. 얘들이 약 올리겠네. 아저씨는 액자는 어디 갔대? 알면서. 열받아 막. 빨리 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마요. 이분들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등록, 이전, 분사무소 설치 이 다 배웠잖아. 지금. 다 배웠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공통으로 제출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무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는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이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이 방법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 셋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가 다 아니죠. 갑이 임차한 사무소잖아요. 이때는 뭘 내라고 그랬죠?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길게 얘기하면 사용 승낙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용 승낙서. 내가 임차한 사무소를 네가 써도 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밑에 공동 사용 방법이 그 얘기예요.
공동 사용 방법.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에 승낙서 첨부해라. 잠시 후에 공동 사용 제한은 이겁니다. 이 자가, 이 갑이라는 자가 뭘 받았다면, 업무 정지를 받아버렸다면 내가 중개업 못 하잖아요. 다른 공인중개사에다 씹어놓고 내 중개업을 해도 이어가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쓰니까 간단해요. 업무정지 받은 계공사무소에 등록할 수 없어, 이전할 수 없어, 설치 신고할 수 없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이 아닌 계공사무소에는 등록할 수 있어, 이전할 수 있어, 설치 신고할 수 있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업무정지 받은 계공은 사무소 공동사용에 의해서 승낙서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됐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업무정지 계공이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다면 다른 계공은 중개업해도 되죠. 다음 페이지. 시험 지문입니다. 휴업이라고 냅니다. 이 자가 휴업 중이면 휴업 기간 중에 계공이면 등록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다고 답하시면 돼요. 업무 정지면 안 돼, 휴업이면 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 자, 밑에 반가로 2번은 이 자가 업무 정지를 받았다면은 업무 정지 받은 계공이라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승낙서 받아서 이전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업무 정지가 아니어야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도요. 비어있는 사무소로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텅 빈 사무소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른 계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만 안 됩니다. 이거면 안 됩니다. 이것만 못하게 딱 막아놨잖아요. 아예 못한다고 써있지 않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어있는 사무소에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요. 다음 시간부터 겸업, 고용인 쪽 내용 이어갑니다.